고대 백제인 약 700여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명나라 건국 초기 중원의 진정한 악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서사시 영웅불사 공전절 후 경천동지 영웅불사 지체는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마교 소장교 제왕마성 최중도는 72 폭광성 중 하나였다. 그는 오행기주와 함께 긋는 근교 고대 왕릉을 통하여 오사를 전개했고 소림사의 장격각주 해우대사를 위시하여 정화인 300여 명을 몰살시켰다. 그는 멸살계를 진행한 후에 정화 100년 저주를 선언하였으며 원한에 대한 피값을 맹세하고 있었다. 그 후 20여 년의 세월은 흘렀으니 제17장 중원가상 이문양 45화. 이제 최중도는 아수라마 왕창을 준비했고 이를 쏘아낸 마왕창으로 이권은 열대를 맞고 지하대전벽으로 날아갔으며 마왕창의 위력으로 지하대전벽을 허물고 깊숙이 박혔으며 그가 있었던 벽면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권은 거대한 돌덩이에 파묻혀버렸다. 이권이 묻힌 곳에서 연기와 먼지만 자욱했지 그곳은 일절 고요했는데 하하하, 난 또 뻑석지근한 실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너도 한 무성밀진의 어쩔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도 대단했다. 24방위를 담당하는 석상 22개를 모두 봐주다니. 아무튼 아쉽구나. 내가 생마성의 공능을 모두 취하고 만약 내가 여자라면 너를 나의 최고 수하로 드릴 수 있었는데 생마성의 공능은 앞으로 찬일 더 숙성해야 할 것 같으니 이제 이곳도 다른 이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이니 다른 곳으로 중원 종교를 삼아야 할 것 같구나. 어디가 좋을까? 사천의 요지궁으로 할까? 아니면 요동의 마마 환울곡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신마가 중에 하나로 할까? 일단은 이제 이곳을 정리해야겠고 마교 식장로의 의견을 모아볼까? 하하하. 최중도는 이 건을 물리치고 지하 대전의 천장을 바라보고 앙천대소하였다. 최중도의 몸에서 검은색 마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으며 그는 서서히 공중으로 부양하더니 이건이 묻힌 돌 무더기를 잠시 보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하늘을 향해 쏜살같이 터져나갔다. 쾅! 최중도는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랐고 그가 솟은 곳에서 흙무더기와 돌무더기가 떨어져 내리더니 지하 대전 천정은 사방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곳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아비규환이었을 것이다. 무너져 내리는 돌들은 결코 작은 덩어리가 아니라 바위와 같이 비교되었다. 또한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규모도 규모였지만 상당한 모양으로 급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곳 지하 대전은 그 모양을 잃어버리고 흙더미와 돌더미로 메웠으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불사시체 이권은 돌과 흙더미에 묻혀 죽게 되었단 말인가? 검은빛 무리를 짓고 어두운 하늘을 날고 있었던 최중도 그는 땅이 푹 꺼져 있는 지역을 한동안 바라보며 짙은 미소를 짓고는 혼자 읊조린다. 흐흐흐. 법사들도 쓸모가 없으니 같이 매몰되었군. 잘 되었다. 마교 내에서도 나의 진정한 능력을 알면 안 된다. 나의 최측근도 언제 나의 등짝에 칼을 박아 넣을 수 있다. 마인은 항상 변함없이 마인이니까. 흐흐흐. 배신이 많은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좀 더 참을 필요가 있겠지. 이제 세상은 유가촌의 저주를 받을 때이다. 난 내 나의 좌우 팔도 속일 것이다. 감히 마교 대종사가 돼 귀한 몸에 도전하다니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녀석이구나. 아무튼 마교의 귀한 성지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 영광인 줄 알아라. 하하하. 마교의 소장교여, 제왕마성이여.
낙양의 천하도방의 주인인 이문양은 공중에서 검은 마귀를 피워내며 앙천광소를 뱉어내었다. 그의 웃음으로 주변 숲은 진동하게 했다. 그의 웃음이 높아질 때마다 검은색 마귀가 쇄도하여 주변의 숲을 훑고 지나쳤으며 나무들은 후드득 소리를 내며 꺾여 이리저리 나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귀신같이 호련히 날아가 그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사라졌으니 서쪽 하늘로 석양이 지고 있었으며 이곳은 낙양의 외곽 남쪽 수변이었다. 한 젊은이가 수변에 엎어져 있었는데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수변에 닿아 있었다. 그는 밀려오는 물결로 강물과 지면에 왔다 갔다 쓸려 다녔는데 점점 석양은 지고 어두워졌으며 쓰러져 있는 자는 손가락을 꿈틀. 여기는 어디지? 머리야. 쓰러져 있었던 젊은 친구는 머리를 잡고 주변을 둘러본다. 젊은 사람은 특이한 면사를 하고 있었고 그는 생김새와 다르게 조금은 독특한 주황색 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무복은 강물에 온통 젖어 있었다. 아, 그렇다. 바로 이건이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나는 최중도와 싸움에서 패하여 지하 대전에 갇혔는데 땅이 무너져 수맥에 휩쓸렸군. 다행히 내가 불사시체의 몸이었으니 망정이지. 나는 그에게 여러 차례 죽었겠구나. 수맥에 휩쓸려 옷이 아주 걸레가 되었군. 또한 저녁이라 다행이지. 내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닐 것 같은데. 가만 이곳이 어디지? 이건이 깨어난 곳은 강물이 넘나드는 수변이었다. 비록 이곳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건은 혼동신안의 영능자였기 때문에 그의 눈은 대낮과 같이 주변이 보였다. 오호, 다행이다. 이곳은 낙양 남쪽에 있는 용문석굴 근처구나. 어떻게 이곳까지 와버린 것이지? 난 분명히 낙양 북쪽 이문양의 안가 장원을 덮쳤는데. 아무튼 다행이다. 이곳이 용문석굴이란 말이지. 2345개의 석굴 중에 가장 은밀한 석굴에 나의 비상피난처가 있지. 후후, 다행이구나. 정주에서 일을 볼 때 낙양에 한 달간 머무르고 진노에게 특별히 나만의 안식처를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용문석굴의 비밀거처를 만들어주었고 그곳에는 내가 먹을 비상걸량과 육포와 가베가 있으니까 또 무엇보다 갈아입을 옷이 있지. 흐흐흐. 정말 다행이다. 츠츠츠. 이거는 신비롭게 사라져갔다. 그는 아무래도 자신만의 안가에 가서 안식을 취할 것 같았는데 이건이 사라진 곳에 5명의 무인이 나타났다. 이건이 조금만 지체했다면 이들과 만났을 것인데 이들의 차림은 무리민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여기서 인기척이 났는데 아무도 없군. 내가 소리를 잘 못 들었는가? 헤헤헤. 향주, 아무래도 그렇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일반인들은 이곳 나루턱에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낙양의 남쪽 하늘을 다스리는 우리 팔마문을 무시하면 모를까. 정파의 나부랭이들도 이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 이 조장이 하는 말이 맞는구나. 호랑이간을 씹어 먹지 않았다면 모를까. 감히 이 시각에 이곳을 오가는 사람은 없지. 내가 요즘 기가 쇠하여 귀에서 자꾸 이명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새로 들이네 차 때문에 간밤에 잠을 못 자는데 아무래도 명품 가게에서 자라탕으로 몸 보신을 해야 할 것 같구나. 헤헤헤, 향주님, 오늘 본문에서 밤에 집기들을 운반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야간에 이 일을 마친 후 제가 명품 가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이 조장, 내가 자네의 한 달 품삯을 알고 있는데 자네 명품각 자라탕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헤헤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내게 자라탕을 대접한단 말인가? 향주님, 자라탕뿐 아닙니다. 명품각 옆에 판양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회복 또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도대체 혹시 자네 소지 맞았는가? 요즘 이낙양의 노름판을 벌이는 여러 사업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내만 에이, 향주님, 저는 노름 같은 것은 방법을 몰라서 못합니다. 그럼 자네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가? 헤헤헤, 자금나버지는 자식이 없으셨는데 요 며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며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대부분 재산은 마누라가 꿰차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가? 내가 자네에게 음식과 술을 얻어먹는다면 체면이 서지 않지만 자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염치불구하고 좀 얻어먹겠네. 헤헤헤, 무슨 염치입니까? 그동안 향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것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향주님, 뭘 그렇게 망설이나? 말해보게. 저는 만년 조장입니다. 물론 제 그릇이 이 정도이니. 하지만 이번에는 수석 조장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허허, 이 친구 목적이 있었구먼. 이 조장을 좀 이쁘게 여겨주시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향주님. 그래, 좋아. 하지만 이 문제는 하루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까. 오늘은 팔마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일을 마무리하고 이 일은 매우 중요하네. 본교 대천마가의 집기를 옮기는 일이야. 이 강을 건너 정주의 청청문으로 물건을 안전하게 옮겨야 하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는 물건을 저 건너편에 옮기면 청청문에 무사들이 나와 있을 것이네. 그들에게 인수인계하면 우리는 오늘 늦은 시각에 자라탕을 먹을 수 있을 것이네. 하하하. 좋습니다. 향주님, 오늘 일은 꼭 입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 참, 자네도 이렇게 부하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하다니. 염려 마십시오. 이 3명의 부하들은 나와 호영호지하는 사이이고 이들은 모두 내 동양 아우들입니다. 향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들의 입은 매우 무겁습니다. 하하하. 좋네. 좋아, 어서 일을 마무리하러 가자고. 5 무인의 신형은 그림자와 같이 사라졌고 그들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곳 소변은 강바람이 불어와 잔물결이 치고 있었다. 과연 이들 팔마문의 무사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이곳 나루턱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또한 이들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대천마가의 물품을 정주로 옮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직 팔마문이 섬기는 대천마가, 즉 마교의 순외만 알고 있을 것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